이 리프레시 함수를 여기서 호출하면 무한루프가 걸려요. 왜 무한루프가 걸리냐? 컴포넌트가 초기화되는 시점에 여기가 호출되죠? 호출됨으로써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응답이 오면 setPost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러면 새로운 배열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하면은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여기가 또 다시 실행돼요. 맞아요? 여기 또 다시 실행되면서 새로운 포스트가 나와요. 새로운 포스트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가 다시 실행되면 또 어떻게 돼? 또 요청하죠. 그럼 set 포스트를 호출하면 또 다시 실행돼. 그럼 또 요청하죠. set 포스트 호출하면 또 실행되죠. 그래서 무한루프가 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f 함수가 다시 호출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주의할 거는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f 함수가 다시 호출된다. 그리고 다시 호출되니까 여기 use state 있죠? use state 함수가 리턴해주는 배열의 0번 방에는 새로운 포스트 배열이 들어있다. 그러면 새로운 포스트를 이용해서 밑에서 다시 렌더링을 할 거 아니야. 네. 근데 문제는 여기가 또 호출되잖아.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럼 서버가 화내겠죠. 계속 무한 요청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use state 같은 거를 뭐라 그래요? 훅이라 그래요, 훅. 갈고리로 필요한 기능을 끌어다가 쓰는 그런 개념이에요. 갈고리로 필요한 것만 걸어다가 쓰는 그런 개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use effect라는 훅이 있어요. use effect라는 훅이 있고 use effect에는 함수도 전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빈 배열을 전달을 해요. 좀 특이하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엄청 자주 쓸 훅이에요. use effect와 함께, use state와 함께. 자, 이런 구조인데요. 여기 전달한 함수는 app 컴포넌트가 초기화되는 시점에 한번 호출된다. 그러면 페이지 로딩 되는 시점에 여기가 한번 호출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배열은 비어 있죠? 네. 배열은 비어 있는데 만약에 특정 시점에 얘가 다시 호출되기를 원하면 이 배열에다가 어떤 상태값을 넣어주면 돼요. 일단 비워두면 배열을 비워두면
페이지가 배열 비워두면 앱 컴포넌트가 되는 시점에 최초 한 번만 호출된다. 비워두지 않으면 이런 식이야. 원래 비워두면 한 번만 호출이 되는데 이 설명 필요 없겠네요. 그쵸? 뭔가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두면 한 번만.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써놓으면 페이지가 로딩되는 시점에도 한번 호출되고 포스트가 변경되는 시점에도 한번 호출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일단 빈 배열로 갖다 놓고요. 빈 배열로 갖다 놓고 리프레시를 호출하는 구조로 가볼게요. 그 다음 스프링 부트 서버로 돌려놓고 자, 스프링 부트 서버를 돌려놓고 로컬호스트 콜론 3000번 페이지가 로딩되는 시점에 한번 호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저장을 했어. 저장됐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죠. 새로 고침해봐요. 페이지가 로딩된 시점에 한번 호출이 되니까 나오죠. 또 제목이 저장하고 새로 고침 DB에 데이터가 2개 쌓여있죠 지금. 또 제목 3 새로 고침 해보면 컴포넌트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한번 호출이 되니까 목록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근데 내가 스테이트가 변경될 때도 호출이 되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 스테이트 목록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워두면 페이지 로딩되는 시점에 한 번만 호출된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를 넣고 나서 응답이 오면 여기서 set post 하면서 set post 된다. 그래서 리프레시를 호출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테스트 해볼게요. 자, 테스트 해보면 이 제목 4를 입력을 하고 작성자 또 저장 얘를 누르고 응답이 오면 여기가 실행되죠. 여기가 실행되면 다시 리프레시 되지 않을까? 바로 다시 받아와서 렌더링 하고 있죠? 네. 이렇게
그래서 유즈 이펙트는 상황에 따라서 페이지가 로딩되는 시점에 뭔가 동작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 코딩을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대신 페이지 로딩 시점에 오직 한 번만 호출되게 하고 싶으면 빈배열, 또는 어떤 상태값이 변화가 되었을 때 호출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 상태값을 넣어주면 돼요. 여기 넣어줄 거는 use state에서 리턴하는 이 데이터 있죠? 그거를 넣어주면 이 값이 바뀔 때도 호출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use state도 많이 쓰이지만 use effect도 고로 상당히 자주 쓸 거다. 그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삭제 기능을 만들어 볼까요? 여기 이제 삭제 링크를 만들어 놓고 삭제 기능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 테이블에 칼럼 하나 추가, 삭제 칼럼 추가해 놓고요. 그 다음 TD에 자, 버튼을 하나 갖다 놓고 버튼에다가 X라고 써 놓을게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삭제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버튼을 눌렀을 때 삭제되게 하려면 리액트에서 on 클릭 했을 때 실행할 함수 등록 이렇게 작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함수 안에다 뭔가 코딩을 하고 싶으면 함수의 배를 갈라 놓으면 돼요. 갈랐죠? 네. 자, 여긴 자바스크립트 영역이고요. 그래서 패치를 통해서 패치, 자, 포스트 요청을 하기는 하는데 메서드를 어떻게, 자, 오브젝트에다가 메서드라는 방에다가 딜리트라고 넣어줘요. 우리 위에도 대문자로 했었나? 여기 대문자라. 대문자, 소문자 다 가능해요. 메서드 딜리트. 그러면 아까 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포스트 방식의 포스트 요청은 어떤 요청이죠? 포스트 추가죠. 네. get 방식 포스트 요청은 목록 요청. 목록 요청이 되겠죠. 그러면 딜리트 방식 포스트의 1, 이거는 뭘까? 1번 끌 삭제 요청이 되는. 이런 식으로 메소드와 요청 방식, 즉 메소드와 요청 경로를 이렇게 잘 조합하는 API 요청을 RESTful API 요청이라고 해요. RESTful API. 요청 메소드와 요청 경로만 보더라도 저게 어떤 요청을 하는 건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API를 RESTful API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RESTful API에 대해서 입문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네. 딜리트 방식. 그럼 여기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뒤에. 요 뒤에. 경로 뒤에. 삭제할 번호가 연결돼야 되겠죠. 삭제할 번호는 item.id인가? 맞아, 아니야? 삭제할 번호는 item.id라고 하면 되죠? 또 보세요. 이렇게 해서 검사해가지고
아, 근데 여기 나오진 않겠다. 어차피 이거는 리액트가 처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뒤에 id를 달고 갈 수 있도록 해놓고요. 그 다음, then, 일단 이런 구조로 만들어 볼게요. 캐치는 따로 붙이지 않을게요. 그냥 성공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럼 우리가 처리할 거는 딜리트 방식 포스츠에 뒤에 숫자가 달려가는 이런 요청을 처리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어디다가? 로컬호스트 9000번에서 돌고 있는 스프링 부트 서버에다가.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웹브라우저에서 뭔가 요청을 하면 우리가 이 웹브라우저에서 뭔가 요청을 하면 원래는 리액트 서버에다가 요청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리액트 서버에서 프록시 서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어디로? 스프링 부트 서버로 요청이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프록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는 요청은 9000번 포트에서 돌고 있는 9000번 포트에서 돌고 있는 뭐죠? 스프링 부트 서버로 요청이 바로 간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왜냐면 중간에 알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처리를 해주니까. 중간에 뭐 복잡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프록시 설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걸 누르면 딜리트 방식 요청으로 딜리트 방식 슬래시 포스츠 뒤에 숫자 달고 가는 요청으로 스프링 부트 서버 요청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자, 이클립스 열어가지고 여기에 포스트 컨트롤러에 자, 꼴뱅이 딜리트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면 우리 처음 써보는 딜리트 매핑이 있죠. 네. 딜리트 방식이니까 딜리트 매핑은 어떻게 되죠? 포스트 뒤에 숫자가 넘어오죠. 네. 숫자 넘어온 거 어떻게 표현하죠? 스프링 부트에서 여기 숫자 넘어오는 거 해봤었나? 그때 경로에 들어오는 내용이 달라져. 이런 거 처음 보죠? 진짜 처음 봐요? 응? 패스 밸리어블이잖아. 패스 밸리어블. 자, 일단 리턴 널 해보고요. 여기서 아이디는 뭘까? 이 id라는 변수로 넘어오는 값을 추출해서 여기다 담겠다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 숫자가 넘어오게 되겠죠. 네. 1이면 1이 들어있고 2면 2가 들어있고 3이면 3이 들어있고 요청 경로에 넘어오는 뭐 숫자나 문자열을 패스 밸리어블이라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삭제할 아이디가 있으면 뻔한 거죠. 자, 리파지터리에 delete라는 메소드가 있나요? 있죠. delete by id라는 메소드가 있죠. 자, delete by id 메소드. 그다음 아이디를 전달하면 이제 뭐 삭제가 될 텐데, 인트가 아니고 롱이죠. 롱 타입. 롱 타입. 자, 삭제하고. 응답은 뭘로 할 것인가? 삭제한 후에 삭제한 데이터를 다시 뭐 리턴 해주고 싶으면 리턴 해도 돼요. 삭제하고 난 그 데이터를 응답을 하고 싶으면요. 삭제할 포스트를 일단 삭제하기 전에 읽어오는 거예요. 엔티티를 먼저 읽어볼까요? 엔티티, DTO 말고 엔티티. find by id 이용해서 자, 가져오는 거죠. get까지 호출해줘요. 옵셔널이니까 get. 그리고 리턴할 때는 어떻게? post dto.to dto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턴을 해줘. 필요 없으면 사용을 안 하면 되니까. 필요하면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사용 안 하고, 뭐 클라이언트에서 알아 결정하면 되잖아요. 때로는 방금 삭제한 데이터의 내용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처리하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데이터는? 이거 갖고 뭔가 활용하고 싶으면 활용하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응답된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알림창에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요. 자, 처음에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삭제하고 나서 여기서 리턴해 준 게 어디로 오는 거예요? 중간 과정을 거쳐서 여기 전달되는 거죠?
제이슨 응답하면 제이슨을 받아서 오브젝트로 바꿔서 데이터에 전달을 해주고 오브젝트에 있는 other를 참조를 할 수가 있다. 자, 테스트 해볼게요. 제목, 작성자, 저장, 삭제 눌러볼게요. 삭제 누르면 김구라님의 포스트 삭제했습니다 나오죠? 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삭제하고 나서 다시 화면이 업데이트 되면 좋겠죠? 네. 그래서 리프레시를 호출해주면 되죠. 다시 테스트 해보면 제목에 김구라 저장, 제목이 김구라2 저장, 삭제 누르면 삭제했습니다 나오고 확인 누르면 리프레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는 모든 화면 렌더링과 동작을 담당하고 있죠. 네. 스프링 부트 서버는 얘가 요청하는 데이터를 주는 데 집중하고 있죠. 네. 타임리프에서 마크업을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네. 특정 요청에서 원하는 바를 수행을 하고 응답만 잘 주면 돼요. 그것도 다 제이슨. 자, 그 다음 수정해 볼까요? 수정은 간단히 할게요. 수정은 제목만 수정하도록. 간단히 테스트할 거니까. 그래서 수정 링크, 수정 버튼. 자, 여기 수정.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수정을 구현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수정은 어떤 요청이냐면 수정은 풋 방식 포스트의 1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수정할 other와 타이틀이 전달이 되겠죠. 전달이 돼야 되죠. 네. 이 버튼 눌렀을 때 other와 타이틀이 전달되도록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잠시 뒤에 같이 구현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수정할 수 있을까? 처음 해보는 거니까 세부 처리는 나중에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 on 클릭했을 때
실행할 함수를 일단 등록을 하고요. 자, 위에서 미리 함수를 만들고 전달해도 되고요. 여기다가 직접 작성해도 되고, 장단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작성해서 함수의 배를 가르면 이런 모양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간단히 그냥 타이틀만 입력을 받을 거예요. 타이틀만. 그래서 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드는데 오브젝트의 id에는 item.id를 집어넣으면 될 것이고요. 그죠? 타이틀에는 타이틀을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other에는 item.other 집어넣으면 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패치 포스트 뒤에 뭐가 붙죠? id가 붙죠? 그 다음 오브젝트에다가 메서드는 put 방식이죠? put 방식. 헤더 정보는 컨텐트 타입은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제이슨, 그리고 요청의 바디에다가 뭘 넣죠? 제이슨 점 스트링 ify 해서 이 오브젝트를 제이슨 문자열로 변경하죠? 이 오브젝트에 있는 거를 제이슨 문자열로 변경을 해가지고 전송을 해요. 그리고 수정 성공이 되면 여기가 호출되는 구조라는 거죠.
뭐 오브젝트를 직접 구성을 해도 되고, 우리가 여기 위에 가보면 폼 데이터를 이용하기도 했잖아요. 그죠? 뭐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도 되고요. 여기서는 뭐 오브젝트를 직접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직접 오브젝트를 구성한 다음에 오브젝트에 있는 내용을 뭘로 바꿨어요? 제이슨 문자열로 바꿔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 풋 같은 경우는 컨텐츠 전체 수정. 패치는 일부 수정이에요. 패치는. 풋은 전체 수정. 그래서 뭐도 보내냐면 타이틀만 수정하는데도 아더까지 같이 보내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자, 여기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여기 바디에다가 제이슨 문자를 넣는 코드가 있죠. 여기 주석 추가할게요. 자, 오브젝트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제이슨 문자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스프링 컨트롤러에서는 풋방식 포스트 요청 뒤에 숫자가 달려있는 풋방식 포스트 요청을 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받아들일 준비하러 가볼게요. 그래서 골뱅이 풋 컨트롤 스페이스 쳐볼게요. 풋 컨트롤 스페이스 보면 풋 매핑이 있죠? 네. 자, 포스트에 뒤에 아이디는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경로 변수로 써놓고요. 패스 밸리어블 골뱅이 리퀘스트 바디 포스트 DTO 근데 지금 여기서는 경로에도 아이디가 들어있고 DTO에도 아이디가 들어있는 상황이죠. 이게 싫으면 이걸 변경할게요. 아이디는 여기다 담지 말아 볼게요. 타이틀과 아더만 담아 볼게요. 공부를 위해서. 이 오브젝트에다 아이디는 담지 말고, 왜냐면 아이디는 경로 변수로 따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는 타이틀과 아더만 담아 볼게요. 타이틀과 작성자만. DTO에다 일단 뭘 담아야 돼요? DTO에다가 set id 해가지고 일단 id를 담아야 되겠죠? set id 해서 담고요.
자, 리파지터리에 어떤 기능이 있죠? 세이브라는 기능이 있죠. 네. 대신 세이브에는 뭘 넘겨줘야 되지? 엔티티를 넘겨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DTO를 넘겨주면 수정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post.to entity에서 이렇게 해서 엔티티로 변경해서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는 엔티티의 id가 널이 아니기 때문에 인설트가 아닌 업데이트가 수행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수정한 정보를 한번 보내주는 거죠. 뭐 필요 없으면 클라이언트식에 사용 안 하면 되니까 이건 선택이에요. 사용할지 안 할지는.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수정한 포스트 정보가 들어오죠? 여기서 다시 리프레시 해주면 전체가 또 업데이트가 되겠죠.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른 코드 수행하면 되는데 일단 뭐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응답이 오면 리프레시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새로 고침해서 데이터를 다시 입력해 볼게요. 제목 김구라 저장하고 자, 특정 로우를 수정 눌러 보시면 수정한 제목을 입력하고 나오죠? 수정된 제목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다시 리프레시 되면서 수정되죠? 이거 마찬가지. 여기까지 테스트 해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포스트에 대해서 REST 컨트롤러를 만들어 놓고요. 포스트, get, delete, put mapping 해가지고 무조건 JSON을 응답하는 API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RESTful API라고 해요. RESTful API.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신입 면접을 가면은요, 과제를 낼 때가 있어요. 오늘 몇 시까지 뭐뭐뭐 API를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 뭐 주로 이제 게시판 같은 거겠죠? 어떤 게시판에 대해서 RESTful API를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하면은 그 시간 안에 만들어서 제출하는 그런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들도 봤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RESTful API다. 그리고 이 API는요, 상황에 따라서 버전이 업되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기도 한다. 근데, 클라이언트 측 코드는 여전히 예전 코드고, 이 상태에서 서버 측 코드만 업데이트하면 안 돌아가는 클라이언트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요, 이 API에는 보통 이제 버전을 둬요. 버전.
예를 들어서 자, REST 컨트롤러에다가 어노테이션 하나 추가해 볼게요. 꼴뱅이 request mapping. 그런데 컨트롤러에도 직접 요청 매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뭘까? 풋 매핑도 아니고 겟 매핑도 아니고 포스트 매핑도 아니고 리퀘스트 매핑은 모든 요청에 대해서 여기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메소드 상관없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V1에 포스트 요청을 해오면 포스트 컨트롤러가 동작을 하면서 여기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럼 컨트롤러를 하나 더 만들려면 뭐 예를 들어서 포스트 컨트롤러 2 만들고 이 버전을 V2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예전 버전은 그대로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요청을 할 때도요, 리액트로 와가지고, 리액트로 와서 요청 경로에 이렇게 버전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V1 써보세요, V1. 여기다가 다 표시하던지. 자, 밑으로 또 내려서 여기도 뭐가 들어가죠? V1 들어가죠? 여기도 뭐가 들어가요? V1 들어가죠? 이렇게 버전을 표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위에도 V1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봐요. 수정도 되고 삭제도 되고 잘 되죠? 테스트 해봐요. 자, 그 다음 또 이어서 해볼게요. 그럼 제가 문자열 보내드릴게요. 자, 문자열 보내드렸고요. 보내드린 문자열을 어디다가 디펜던시 폼.xml에 디펜던시 하나 추가해 보세요. 스웨거 UI라는 게 있는데요. 스웨거 UI 해당 API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UI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펜던시 하나 갖다 놓고 저장 하고 일단 서버 끄세요. 일단 서버 끄고요. 그 다음 또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자, 보내드렸죠? 보내드린 내용을 application.properties에 설정 정보를 넣어주세요.
경고가 뜨나? 이게 안 나오죠. 자,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까? 일단 패키지 하나 더 만들게요. 이게 좀 의심스러운데. 뉴 패키지에서 스프링 12.config 설정 패키지 컨피그레이션 스프링 12.config 패키지 만들어 주시고, 거기다가 클래스 만들게요. 뉴 클래스명은 스웨거 config. 자, 어노테이션 추가해 보세요. 골뱅이 컨피그레이션, 골뱅이 빈. 자, 오픈 API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메소드명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 퍼블릭 붙일게요. 퍼블릭. 자, 여기서 info는요, 인포 패키지에 있는 models.info 패키지에 있는 인포예요. 패키지명 확인하세요. 임포트 할 때. 점을 찍으면 왜 이렇게 나오나? 이해가 안 된다. 뉴 해볼게. 뉴 오픈 API 점 인포. 이렇게 해서 서버 한번 돌리고요. 혹시 모르니까 이 전체 내용 한번 보낼게요. 웹 브라우저로요. 로컬호스트 콜론 9000번 스프링 12에 여기 뭐라고 해놨죠? 스웨거 UI
자,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세요. 주소창에다가 우리 컨텍스트 경로는 없죠. 주소창에다가 localhost 9000번 슬래시 swagger-ui.html 그러면은 뭔가 응답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 config 클래스에 작성한 이 정보가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스웨거예요. 확인되나요? 타이틀 버전 1.0 어쩌고 저쩌고 그럼 포스트 컨트롤러에서 어떤 경로 요청을 지원을 해주는지 다 목록이 나오죠. 이런 기능을 제공해주는 게 스웨거예요. 그래서 겟방식 v1의 포스트 볼까요? 여기서 직접 트라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정말 API가 잘 동작을 하는지 여기서 다 점검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아이템 추가하는 거 볼까요? 네. 여기 자, 화면 봐요. 포스트 방식의 포스트 요청 이거 내려보면은 try it out이 있죠. 네. 여기 어플리케이션 JSON 직접 여기다 작성을 해가지고 실행해 볼 수가 있어요. 타이틀에다가 제목입니다. 아더에다가 김구라 입력을 하고 execute 누르면 직접 요청도 하고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응답 오는 거 보이나요? 여기서 만든 API를 직접 테스트가 가능한 거예요. 겟방식 들어가 보면 execute 해보면 글 하나 있으니까 하나가 나오죠? 풋 방식 또 try it out 해보면 여기서 풋 방식으로 뭔가 또 수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수정할 때 이제 아이디가 필요해요. 아이디. 자, 이런 기능을 제공해주는 게 스웨거다. 이거 신기하죠? 잠깐 사용해보세요. 또 이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API를 하나 완성을 한 거예요, 우리가. 포스트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 백엔드는 무조건 REST 컨트롤러. 제이슨만 응답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일부 이미지를 응답하는 경우도 있죠. 파일 다운로드, 뭐 업로드 이런 요청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백엔드는 무조건 제이슨, 프론트엔드는
리액트. 리액트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백엔드 요청해서 받아와서 화면을 업데이트하는 이런 구조로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다. 그럼 이런 구조로 가면 페이지 전환 없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리액트에서 좀 할 게 많아지죠. 근데 패치가 그렇게 사용이 편한 건 아니에요. 패치가. 우리가 패치를 했기 때문에 패치를 계속 써본 건데요. 리액트나 뷰에서는 패치 말고 주로 쓰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자, 그것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커맨드 창 들어가가지고요. 터미널 열어보세요. 터미널에서 노드 실행한 거 찾아서 노드 실행되어 있는 거 찾아서 일단 서버 끄고요. 서버 끄고 우리가 추가로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그래서 npm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죠. 자, 서버 끄고 npm install axios 자, npm install axios에서 엔터 쳐봐요. 자, 이렇게 인스톨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죠? 패키지.json에 인스톨된 목록이 추가된다 그랬죠? 네. 추가됐나요? 네. 추가됐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설치된 거는 node 언더바 모듈즈에 저장이 돼요. 실제로 추가된 거는 뭐 들어갈 필요는 없고 node 언더바 모듈즈 파일 엄청 많은데 여기 안에 어딘가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깃허브에 올릴 때요. 얘는 빠지죠. 네. .git 이그노에 가보면 node 언더바 모듈즈는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깃허브에 올리면 내려받는 쪽에서는 얘가 없겠죠. 맞아요? 그러면 npm 스타트 했을 때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려받은 쪽에서는 최초 한 번 뭘 입력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패키지.json에 있는 이 목록을 보고 이거를 일괄 설치해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패키지.json의 디펜던시즈의 목록이 중요해요. 여기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저번에 설치한 건 뭐예요? 악시오스였고 그 다음에 또 UUID죠? 여기 다 어딘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노드 언더 모듈즈에. 자, 그러면 src에다가 new 파일 해가지고 src에다가 new 파일에서 파일명은 f2.jsx 자, src에다가 new 파일에서 f2.jsx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죠? f2.jsx의 내용이고 앱에 있는 모든 내용을요 복사해 가지고 자, 앱에 있는 모든 내용을 복사해서 일로 일단 옮겨와 보세요. 옮겨왔나요? 앱에 있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일단 옮겨왔어요. 네.
다음, 자, 여기에 보면 패치가 있나요? 패치? app2.jsx에서는 패치에 관련된 거를 다 지우세요. 지울 수 있죠, 이렇게? 패치가 4군데 있을 거야. 다 지워버려요. 지웠나요? 네. 악시오스로 바꿀 거고, 앞으로도 이제 거의 이것만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서버 스타트하고, npm 스타트, 스프링 부트 서버는 켜져 있어야 되겠죠? 네. 여기서 필요하니까. 그 다음, index.js 가가지고 app2를 사용하도록 바꿔주세요. 자, 바꾸셨죠? 그럼 일단은 지금 현재 동작은 하지 않아요. 패치를 다 지웠기 때문에. 악시오스를 통해서 포스트 방식 요청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죠. 여기 있나요? 자, 여기서 악시오스 보면은 임포트 가능하죠. 임포트 하고요. 점 포스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있나요? 포스트. 첫 번째 인자로는 요청 경로, 두 번째 인자로는 전송할 오브젝트. 자, 여러분들 여기가 이게 오브젝트인가요? 이게 오브젝트인가요? 서버에 전송할게. 이게 오브젝트죠. 따로 제이슨을 변경할 필요 없어요. 오브젝트를 넘겨주면 내부적으로 알아서 제이슨을 변경해요. 맞나요? 그 .den 해서 데이터가 바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서버로부터 응답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그럼 이걸 갖고 뭘 할지는 여기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 캐치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정보가 들어오고 주석 달아보면
좀 더 간략하지 않아요? 패치보다? 그리고 V1인가요? V1? V1 콘솔창 열어놓고 검사해서 한번 볼게요. 제목과 작성자 입력하고 저장 누르면 자, 이 데이터는 뭐예요? 오브젝트죠. 네. 오브젝트에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뭔가 뎁스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쵸? 여러 가지 추가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데이터는 이런 오브젝트인데요. 이 오브젝트 안에 데이터라는 방에 서버가 응답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데이터 하면 좀 이상하니까요. 얘를 리스폰스라고 해볼게요. 리스폰스. 너무 기니까 이것도 그냥 RES라고 할게요. RES. 리스폰스. RES. 주석을요. RES는 오브젝트인데 응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요. 자, 콘솔 열어놓고 제목과 작성자를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누르면 응답되는 데이터의 구조 보면 RES는 오브젝트이긴 한데 서버가 응답한 데이터가 아니죠. 서버가 응답한 데이터는 데이터라는 방 안에 들어있어서 res.data까지 참조를 해줘야 돼요. 이거 확인해 봐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패치보다는 간단하죠. den도 한 번만 쓰면 되고요. 어차피 다 제이선으로 응답할 건데 res.json도 좀 번거롭기도 하고요. 포스트 요청은 이렇게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밑에 풋 방식 요청이 있을까? 수정할 때 네. 그럼 여러분들 눈치껏 이거 바꿔볼 수 있겠어요? 눈치껏 이 정도 눈치 있잖아 이제 그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get 방식은 axios.get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응답된 오브젝트의 데이터라는 방에 서버에서 응답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패치하고 차이점은 하나의 뎁스가 더 있는 거죠. 그 다음 포스트는 axios.post 하면 되고 제이슨으로 변경할 오브젝트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럼 내부적으로 알아서 오브젝트 있는 내용을 제이슨으로 변경해서 전송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편하죠. 오브젝트를 바로 전달합니다. 그 다음 풋 방식은 마찬가지예요. axios.put 하고요. 서버에 전송할 내용이 있으면 오브젝트에 담아서 바로 전달을 하면 바로 변경이 돼요. 딜리트는 더 쉽죠? 딜리트는 경로 변수에다가 아이디만 넘겨주면 되니까. 그리고 항상 응답되는 오브젝트의 데이터라는 방에 서버에서 응답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면 삭제되고 수정도 되고 당연히 추가도 되고 잠깐만 추가하고 리프레시가 안 됐구나. 여기 추가한 다음에 리프레시 아닌데? 잠깐만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아니고 추가하고 난 다음에 리프레시 여기가 빠졌네요? 포스트 추가하고 난 다음에 리프레시 되는 코드 여기 추가해 주세요.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악시오스로 다 사용할 거예요. 뭐 사용할 만하죠? 네. 그럼 이제 새로운 예제가 완성됐으니까 제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보세요. 베이직에서 리빌 인 파일 익스플로어 하고요. 요거를 폴더명을 바꾸겠죠. 스택 03으로. 스택 03 언더바 뒤에 단어는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세요. 무슨 예제일까?
폴더명 수정이 안 돼요? 네? restful? 네, restful. restful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예제를 해야 되니까 기본 구성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src로 바꿔주면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커밋 할게요. 커밋해서 이것도 올려놓을게요. 깃허브에 리액트도 올려놨고 오늘 작업한 스프링 부트도 올려놨어요. 자, 그다음 리액트 조금만 더 하고 여러분들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그럼 src에다가요 폴더 하나 만들어 볼게요. src 선택해서 new 폴더. 자, 폴더명은 컴포넌츠. 자, src에다가 마우스 클릭 new 폴더 해가지고 컴포넌츠라는 폴더를 만들어 보세요. 자, 컴포넌츠에다가 new 파일 해서 파일명은 child.jsx 만들었나요? 자, JSX 객체를 하나 리턴해주는 함수가 있고 이 함수를 디폴트로 익스포트를 해주고 있어요. 되셨죠? 그리고 app.txx에서
컴포넌트 폴더 안에 있는 차일드를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 자, 써볼게요. 여기서 차일드, 꺽쇠 차일드 해보세요. 그러면 점 슬래시 컴포넌트 패키지 안에 있는 차일드를 임포트 하려고 하고 있죠. 임포트 해가지고 뭐 따로 포함시킬 건 없기 때문에 단독 요소로 써볼게요. 그럼 예상컨대 여기에 뭐가 들어올까? 차일드 컴포넌트에서 익스폴 그 리턴한 JSX의 내용이 여기 들어오겠죠. 자, npm 스타트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들어왔나요? 검사해서 볼게요. 차일드 컴포넌트 하나 들어온 게 보이죠? 자, 이렇게 얼마든지 자식 컴포넌트를 정의를 해놓고요. 얘를 불러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 3개 추가해볼까요? 똑같은 모양이 3개 들어오죠. 컴포넌트 만드는 거 어렵지 않네요. 그냥 컴포넌트 만들듯이 만들어 놓으면 돼요. 만들어서 임포트 해가지고 얘를 마치 요소처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컴포넌트는 자기만의 동작을 가질 수도 있겠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버튼 눌렀을 때 실행할 함수를 등록을 하고요. 그럼 여기서 2점 타겟점 이너 텍스트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그럼 동일한 동작이 정의된 버튼 3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누르면 각각의 고유한 동작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컴포넌트를 원하는 곳에다가 원하는 개수만큼 렌더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됐나요? 그 다음 컴포넌트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컴포넌트에다가 뉴 파일 해서 파일명은 fortune.jsx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굳이 이렇게 DIB로 감싸야 되느냐? 필요하다면 감싸면 되는데 필요 없으면 나는 이 컴포넌트에서는 나는 이 컴포넌트는 그냥 P 요소 하나하고 H 요소 하나 이렇게 두 개만 포함시키고 싶기도 하겠죠. 네. 근데 XML 작성 규칙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감싸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DIB를 만들기는 싫고 그럴 때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빈 요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꺽쇠 열고 닫고 해가지고요. 빈 요소 만들고 이 빈 요소 사이에다가 작성하면 에러를 피할 수가 있어요. 빈 요소를 작성할 수도 있어. 렌더링 되었을 때 굳이 DIB가 렌더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app.jsx에서 포춘을 포함시켜 볼까요? 임포트해서 포춘을 포함시켜 볼게요. 그러면 음색 컴포넌트가 나오죠? 여기 불러와줬죠? 요소 검사를 해보면 보세요. 위에 차일드 컴포넌트하고 다르게 DIB로 따로 감싸지지 않았죠. 빈 요소를 이용하면 이렇게 렌더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필요 없는 DIB로 감싸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근데요. 오늘의 운세를요. 내가 예를 들어서 포춘 컴포넌트는 두 개를 출력을 하고요. 여기 출력된 운세와 여기 출력될 운세를 부모 컴포넌트에서 전달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즉,
앱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 안에서 사용될 데이터를 전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어. 문자열. 뭐 문자열도 되고 숫자도 되고 오브젝트도 되고 어레이도 되고 혹은 부모 컴포넌트가 관리하고 있는 스테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데이터라는 프로퍼티명으로 문자열을 전달을 한 거예요. 자, 얘는 자, 리액트에서 주석은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이 문자열을 어떻게 포춘 컴포넌트에 사용할까? 그거예요. 그죠? 자, fortune.jsx로 가보세요. 자, 매개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그 내용을 콘솔에 한번 찍어볼게요. 검사해서 콘솔 열어보면 뭐죠? A는 오브젝트인가요? 그럼 오브젝트에 데이터라는 방에 스트링 타입이 들어있죠. 네. 왜 저 오브젝트에 하필 데이터라는 방이 있고 하필 왜 저런 내용이 들어있을까? 요거하고 비교해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데이터라는 프로퍼티명으로 문자열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fortune.jsx로 와서 얘를 프로퍼티라는 의미에서 보통 props라고 많이 써요. props. props. 그럼 오늘의 운세는 여기다가 어떻게 출력하면 되겠어요? props.data 하면 되지 않겠어요? 네. 맞아,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오늘의 운세가 출력이 되나?
자, 똑같은 컴포넌트를 사용하더라도 전달한 데이터에 따라서 다른 내용을 보일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나갈게요. 여기까지 나가고 잠깐 10분 쉬세요.